네, 안녕하세요. 저는 페인팅과 콜라주 작업을 하고 있는 아는 쌤입니다.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저의 작업을 예전 것부터 다시 돌아봤는데, 다양한 방식과 매체를 쓰면서도 되게 공통된 기조 위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에서의 시각적 결과들을 좀 공유해 보려고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풍경을 보면 그 장면은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하지만 그 의미와 상징을 지우고 외곽선만 따라가 본다면 굉장히 이상하고 낯선 선들의 중첩이 됩니다. 그래서 곡선이 휘어진 정도라던가 직선의 길이와 비율 또 정사각형인지 직사각형인지에 따라서 저는 그런 뉘앙스의 차이에서 크게 받아들였고 그런 형태에 따른 미묘한 차이를 그림 안에서 풀어 나갔습니다. 제가 회화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을 때 저는 대상의 외곽선에서 출발한 선들을 약간 패턴처럼 인식을 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의 의미나 대상 자체보다도 그것이 어떻게 생겼고 어떤 모양의 규칙을 가지고 있는지에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초기 기하학 추상화가들, 뭐 칸디스키, 몬드리안, 말레비치 같은 추상의 시작점에 관심이 많았었고, 그분들이 현실을 추상화하는 방식이나 추상과 정신적인 것을 함께 보는 방식 등의 영향을 받았었습니다. 그렇게 크고 작은 그림들을 그리다가 이제 개인전을 하게 되었는데, 유화 페인팅으로 이루어진 개인전이었고, 제가 그림을 그리는 방식에 대해서 돌아보게 됐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물감과 씨름하면서 되게 많은 선들을 맹목적으로 그렸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제 헤라, 롤러, 스키즈, 컴퍼스 등의 도구를 사용하면서 네, 선을 그을 때 도구와 또 방식에 따라서 선을 다르게 사용하는 저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선은 이제 자의 물감을 많이 묻혀서 찍어내야 되는 반면에 어떤 손은 저의 호흡에 따라서 끊어질 듯 말 듯 그어야 되기도 했었고 어떤 손은 빠른 속도로 그어야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위치에 있고 옆에 무엇이 있는지에 따라서 다르게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사용했던 선을 좀 모아보았습니다. 첫 번째 선은 헤라로 물감을 찍어낸 것이고, 두 번째는 마스킹 테이프로 깔끔하게 따낸 선인데, 여기서 자해되고 빠르게 긋거나 자해 물감을 찍어서 선을 만들면 또 다른 결과물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얻어진 결과물들을 여러 군데 옮겨 보았을 때, 이제 저한테는 각자가 감당할 수 있는 자리가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느낌의 차이가 왜 발생하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전달할 수 있는 다른 감각을 찾아보다가 그것이 무게감과 비슷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농도가 진하고 두께가 있는 선은 무겁고 연하고 빠르게 그어진 선은 가볍다와 같은 감각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무거운 선은 어떤 할증된 면을 감당할 수 있는 중요한 선인 반면에 어떤 선은 가볍게 흘러가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규칙이 선뿐만 아니라 다른 요소에도 적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배경으로 자주 사용되는 색, 주인공으로 사용되는 색이 있었고, 각도에 있어서도 둔각이 예각보다 더 무겁게 느껴지고, 직사각형보다는 정사각형이, 면보다는 선이, 하나보다는 다발이 더 중요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를 정리하면서 제가 그림을 자유롭게 그리는 것도 좋아하지만 동시에 조형이 가진 특성을 좀 수치적으로 바라본다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수치적이라는 것은 수학보다 이야기보다는 약간 나열하고 세고 그 안에서 규칙을 계속 찾게 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렇게 그동안 그렸던 그림을 바탕으로 무게 드로잉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림에 있는 요소를 하나씩 떼어서 이제 그램이라는 단위를 붙여서 요소를 하나씩 무게를 부여했고 그것을 다 더했을 때 그림 하나의 무게가 생기게 됩니다. 네, 315g이라는 그림으로 더 자세히 설명을 해보자면 그림에 있는 모든 요소를 다 해체해서 가장 가벼운 요소를 1g으로 해서 다른 요소의 무게를 상대적으로 산정을 합니다. 그렇게 만든 그림이 오른쪽에 315g 내림차순입니다. 따라서 이 무게는 어떤 물리적인 직접 저울로 잰 무게는 아닙니다. 저 요소를 이루고 있는 색,
면적, 두께, 그리고 위치에 따라서 달라지고, 저는 이러한 약간 자의적인 결과값이 수학이나 과학이랑은 다른 그림에서의 고유한 질서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오른쪽에 있는 그림과 같은 것을 전개도 그림이라고 스스로 부르는데, 하나의 그림을 설명해주는 또 다른 그림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그림에 대한 설명서 그림을 만드는 것을 좋아하고, 이게 전통적으로 그림을 보는 방식은 아니지만 제가 하나의 그림을 반복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이 다음에는 315g에 있던 색들을 모두 뽑아서 보색으로 바꾸어서 그림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제가 가장 쓰지 않는 색들로 이루어진 그림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요소들을 다 더했더니 274g이 나왔습니다. 왼쪽이 이제 315g에 있던 색들, 그것에 이제 컬러 코드를 뽑아서 보색으로 변환한 표입니다. 이후 저는 콜라주를 이제 적극적으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콜라주는 페인팅보다 즉각적으로 면을 옮기고 붙이는 것에 유용합니다. 페인팅이 그리는 과정을 통해서 화면을 채우는 방식을 사용한다면 저는 적절한 선과 색의 조립을 통해 이미지를 완성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얇은 나무 조각과 플라스틱 천을 붙여서 만들었습니다. 이곳이 제가 콜라주를 처음 만들던 책상입니다. 이 작은 책상 위에서 핀셋을 들고 이제 요소를 옮기고 붙였습니다. 그렇게 두 번째 개인전을 하게 되었는데 콜라주 위주의 전시였고 제목은 3cm 옮기기입니다. 여기서 3cm는 1인치 정도의 길이로 제가 예전에 페인팅을 했을 때는 온 몸을 사용하면서 미터의 단위로 움직였는데 그것보다 훨씬 작은 단위인 밀리미터와 미터 사이의 움직임을 의미합니다. 네, 작은 콜라주 그림을 많이 만들었었는데 조형으로 전달할 수 있는 힘과 무게의 특성들을 담았습니다. 예각에서 오는 뾰족한 느낌, 리듬감을 가진 정사각형들, 또 달력에서 오는 숫자와 반복들, 이러한 예전에 제가 페인팅에서 하던 그렇게 감각하던 특성들을 이어왔습니다. 이 사진은 콜라주를 담을 액자를 만들던 과정 사진입니다. 네, 그림에 맞는 색을 골라서 칠하던 과정이 재밌어서 남겨보았습니다. 이후에는 조금 더 크기가 커진 콜라주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작업은 두 점이 한 쌍인데요. 이제 블루 색조 안에서의 색들을 더한다는 느낌으로 왼쪽 그림을 만들고 그 안에 있는 요소들을 다시 가져와서 똑같은 크기로 오른쪽 그림을 만들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전개도 그림이 글자로 설명되기보다 조금 더 그림의 모습으로 보여지게끔 고민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콜라주가 조금 더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을 시도해 본 작업입니다. 작년 갤러리 SP에서 3인전에서의 전시 작업인데요. 이 당시 층고가 3m가 넘는 벽에 콜라주를 걸게 되면서 이제 개별 요소들을 완성된 이미지로 만들어 가져가는 대신에 조각난 상태를 현장에서 완성시키는 방식으로 설치를 진행했습니다. 네, 고정적으로 프레임에 붙어있던 면들이 조금 더 가변적인 상태가 되면서 그림의 일부였던 요소들이 그 자체로 온전한 이미지가 되는 장면을 상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은 드로잉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한때 저는 드로잉을 자주 그리곤 했는데 이제 페인팅이나 콜라주는 들어가기 이전에 좀 계획이 필요하고 저한테는 좀 사회적인 매체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드로잉은 반대로 저와 되게 밀착하고 스스로 그리면서 머릿속이 정리되기도 하면서 조금은 일기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맨 왼쪽 것은 바우하우스에서 과거에 했던 설문을 오마주한 드로잉이고 이외에도 색과 형태에 관한 것, 뭐 각도에 관한 것, 빠르기, 비율에 관한 것들을 정리한 내용. 한때는 여러 장소의 외곽선들을 모았었는데 외곽선만으로도 장소에 대한 분위기를 유추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거기서 오는 동화적인 느낌이 재미있었습니다. 장소들은 강원도의 한탄강, 제가 했던 게임 속 정원, 뭐 인천에 있는 동화마을, 뭐 실내 체육관 같은 곳들인데 이제 장소에 따라서 어울리는 색과 배치를 사용해 수집해 보았어요. 이 드로잉들은 제가 매일 한두 개씩 일기처럼 그렸던 것들인데 그 당시 저의 감정과 일상을 담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들이 좀 더 미술에 관한 것들이라면 이 그림들은 좀 더 현실과 세상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술래잡기나 어떤 주사위 놀이에서 보이는 힘의 이동이나 하늘에서 내리는 눈송이의 속도,
수영할 때 숨을 참고 뱉는 호흡의 박자, 이런 것들이 사실 제가 그려오던 요소들의 힘의 관계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미술에서 발견하는 힘의 이동이 미술 안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질서를 전달하고 비유할 수 있는 방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국에 그림에서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하고 조화의 상태를 만들려고 애쓰는 그 모습이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과도 닮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달할 수 있는 현상이나 사물을 현실에서 발견해 가고 있습니다. 이 조개들은 여러 동해 바다에서 모은 조개들입니다. 그래서 그것들 관찰하다 보니까 그 모양에서도 계보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붉은 갈색 조개는 크기가 다 다르더라도 원형의 동그란 모양이고 흰 바탕에 무늬가 있는 조개는 다 가로로 넓은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작은 조개에도 모양의 계보가 있는 것이 신기했고 이런 작은 단위에서 생명체들의 비율을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조개가 표본 상자에 누워있는 모습을 본떠 콜라주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처럼 저는 주변 사물에서 일정한 원리와 법칙이 있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유심히 관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령 잔디밭의 풀잎 조각이 가진 형태를 유형화해 본다던가 어린 아이들이 갖고 노는 장난감에서 건축의 원리를 도출하려는 등의 시도입니다. 잔디의 형태와 색깔에 따라서 가벼운 순서대로 숫자를 붙이고 그 숫자들이 잔디를 대신해 모여있는 잔디밭을 만들었습니다. 더해서 다음에 나오는 블록 그림은 제가 어렸을 때 가지고 놀던 장난감으로 선과 교각을 만든 것입니다. 작은 단위가 더해져서 건축물을 이루는 과정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작업은 최근에 진행하고 있는 시리즈인데 달력에 기록한 날짜를 퍼즐 게임과 연결지은 콜라주를 제작 중입니다. 노노그램이라는 게임 형식대로 풀면은 눈 오는 날의 풍경이 되게끔 만든 작업이고 이 눈 오는 풍경은 실제 과거에 눈이 내렸던 날을 달력에 표시한 표입니다. 이러한 기록이 질서를 담는 또 하나의 방식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작업은 이번 달 말에 제가 을지로의 스페이스 카다로그라는 곳에서 2인전이 있는데 그때 오시면 실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숫자와 기록을 주제로 작업하는 개념 미술가들에도 관심이 생겨서 공부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저는 무거움과 가벼움을 오가면서 수많은 관계가 서로를 지탱하고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을 보아왔습니다. 그 안에서 제가 만드는 질서들은 사실 완전한 답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시도에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옮기고 조정하고 붙이는 고 떼어내는 그 과정이 저한테는 즐거움이고 그림을 그리는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들어줘서 감사드리고 좋은 작품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Stop the sharing. We can now start with the Q&A. Thank you so much for this.